And it's the sad state of most of the people that haven't spent time understanding what actually matters to them. We just keep reaching for something that doesn't mean anything to us, but we're doing it because everyone said we're supposed to. But once we have this framework together, we can start to identify things that make us come alive. Auf dem Prinzip, dass das Ziel des Lebens ist, die größere Produktion als Kompensation und auch als Notwendigkeit die größere Konsumption und dass die Wirtschaft ist das und der Fortschritt der Wirtschaft, der Fortschritt der Technik, das ist das, wofür wir leben, nicht der Mensch.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통해 자유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자유로워질수록 압박감을 느끼는지, 왜 결국은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유는 뭘까? 자유는 자신을 독립된 별개의 존재로 자각하고 인식하는 정도이다. 즉 자신을 주위 세계의 일부라고 느끼는 정도이다. 이런 자유는 인간의 존재를 특징 짓는다. 예를 들어 아기는 엄마로부터 태어나면 독립적 존재가 되지만 어머니가 먹이고 키우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아기는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신체와 제어 능력이 발달하며 아이는 자신을 독립적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 이는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에르히 프롬은 소극적 자유라고 칭한다. 소극적 자유는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우리를 개인화하며 고독하게 만든다. 소극적 자유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 우리의 조상들은 동물을 사냥하고 작물을 키워 끼니를 해결했지만 문명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지, 저녁에는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개개인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개인화가 진행될수록 인간은 자신이 세상에 비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며 삶의 의미나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인간이 타인이나 자연과의 일체감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자유를 얻을수록 인간이 개인이 될수록 자발적인 사랑과 생산적인 일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결합시키거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파괴하는 끈으로 세계와 자신을 묶어 안전 보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벗어날수록 자기가 혼자라는 것, 다른 모든 존재와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개인의 존재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강하고 힘이 센 세계, 때로는 위협적이고 위험하기도 한 세계와 분리되는 것은 무력감과 불안감을 낳는다. 회사 생활을 예로 들어보자. 개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하는 업무의 종류가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어 크게 다양하지 않다. 주어진 일과 시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해내면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임금과 관련된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는다. 회사라는 세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내가 주위 세계의 일부라고 느끼는 안도감을 준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사가 일을 시키지도 않고 일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자신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며 실패 위험 또한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점점 자유로부터 도피하게 되고 소위 말해 안정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개인 사업자보다는 회사 생활을, 창업보다는 취업을, 자신이 원하는 길보다는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근대 사회에서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한다. 이는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립된 존재로서의 개인은 바깥 세상에 비해 철저하게 무력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기준점을 잃어버린다. 자기 자신과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개체적 자아의 본래 모습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안전을 발견한다. 혼자라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자유를 잃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잃는 선택을 하지만 머리로는 자기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런 사상과 감정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의해, 문화에 의해 억압되고 세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미소를 지으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속으로는 짜증나고 화나도 겉으로는 웃고 친절하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감정은 전반적으로 억압되어 있다. 감정 없이 생활하는 것이 하나의 이상적인 태도가 되어버렸다.
그에 대한 근거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며 이 단어는 대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우리 사회는 어린아이들의 발전성을 막으려는 경향이 있다. 틀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위협과 처벌로 겁을 주거나 아이를 혼란에 빠뜨려 적개심을 버리도록 매수하고 설득한다. 아이들은 점점 감정 표현을 포기하고 나중에는 감정 자체를 포기한다. 타인의 적개심과 위선을 의식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틀에 맞는 전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학교를 다닐 때는 좋은 성적을 원하고 어른이 되면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목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막연히 마땅히 원할 뿐이다. 당연히 성적이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좋고 돈이 적은 것보단 돈이 많은 게 좋을 것이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에리히 브롬은 이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칭한다.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목표를 위한 자유이다. 이 적극적인 자유를 얻는 방법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적인 잠재력과 지적 잠재력을 모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성과 감정이 합쳐진 통합된 인격의 자발적인 활동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적극적인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부분 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사회나 문화가 우리에게 주입한 틀에 맞는 형식을 띠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적극적인 자유는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뿐만 아니라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정신의 세 가지 상태를 낙타, 사자, 어린아이에 빗대어 낙타처럼 순종하고 의무를 짊어진 상태에서 벗어나 사자처럼 기존 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로운 정신을 지니며 최종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 프랭클 역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에서 자신만의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자발적인 활동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자발적인 활동은 인간이 본래 모습을 희생하지 않고 고독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아를 자발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자신을 다시 세계와 통합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목표는 진정으로 당신이 정한 목표인가? 단지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우리는 다시금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인 활동과 사랑, 생산적인 일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결합하여야 한다.